한 농부가 수천리 길을 걸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만나보고 나서 옆에 있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농부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거라. 그런 다음에 다시 데려오너라. 아난다尊자는 농부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부처님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농부는 오직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법을 설해 주시지 않고 어찌하여 밥을 먹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였습니까? 아마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그와 같이 농부에게 밥을 먹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 게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농부에게 멋지게 설법해서 농부의 눈을 확 뜨게 해주면 될 것인데, 무슨 밥을 먹게 하라고 하고 뭐 휴식을 취하라, 이런 것이 영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먼 길을 왔기에 굶주려 있고 지쳐 있다. 지금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한 그릇의 밥과 휴식이다. 농부는 수철이를 오면서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왔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떨어졌을 것이고 그저 얻어먹으면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면서 그렇게 왔을 겁니다. 농부가 부유하지 않은데 먼 길에서 풍족하게 먹고 휴식하며 왔을 리가 없죠. 아니, 부처님이 딱 농부를 만났을 때 그 얼굴에 그의 지쳐있는 모습과 그의 배고픔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농부에게 밥을 먹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라고 합니다.
생명은 먹음으로 존재한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먹음으로서 존재하죠.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 어떠한 생명도,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존재한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뒤러미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수행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수행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을 것이며, 아니 있기는 했을까요? 목숨을 건다? 말은 쉽죠. 인간이, 아니 생명이 자기의 존재의 유지를, 존재의 보존을 제일 명제로 삼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아도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먹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다툴 일이 없고, 먹지 않으면 고민하고 고뇌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산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평화가 그냥 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으면은 왜 직장 나가서 돈을 벌고 왜 농사를 지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밥을 얻기 위한 투쟁이고 밥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의 승리로 지지율이 75%였습니다. 이 높은 지지율인데 당연히 아버지 부시가 재선을 선언했죠.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아. 지지율이 70% 이상이면 야당은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력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 시골 총구석 아칸소의 주지사인 약간 띨띨하게 생겨 보이는 클린턴한테 야, 네가 나가서 좀 총 맞아 죽어라.
아, 너는 총 맞아 죽어도 우리 민주당이 살 수 있지만, 아, 우리가 나가서 총 맞아 죽으면 우리 민주당 끝난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 그래서 순진한 클린턴이 주위에서 다들 권유하고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니까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어느 누구도 클린턴이 이긴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하죠. 75% 지지율인데 대통령이 75%의 지지율이면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5%의 지지를 받는 아버지 부시를 클린턴이 말 한마디로다가 끝을 내버렸죠. 클린턴의 선거 슬로건이 뭡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밥이야, 밥.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승리했을 때 무기 해산만 떼돈 벌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그 한마디로 아버지 부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먹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소련이 망한 건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복자면 징기스칸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역사에서 최강의 군대가 징기스칸의 군대라고 그러죠.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서역 원정길에 나섭니다. 당시에 키예프 공국, 지금의 우크라이나이죠. 키예프 공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나라. 주위에 중국들과 연합해서 20만 군대를 편제해서 몽고군을 맞습니다. 20만 군대니까 얼마나 많이. 진을 치면서 보니까 몽고군이라고는 애들이 보니까 조랑말 타고 거지 같은 거예요. 옷도 뭐 그 거지같이 입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열심히 진을 쳤어요. 20만인간 진을 치는데 며칠 걸렸지. 진을 다 치고 났어. 근데 문제는 몽고는 그 사이 지나가 버렸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고는 몽고군이 후방을 차단해버렸지. 몽고가
개포공국 연합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어요. 아니 군대가 먹을 게 있어야 싸우지. 몽구군이 최강의 군대인 이유는 몽구군은 보급 군대가 없어요. 보급이라는 게 없어요. 왜? 몽고의 병사는 기본적으로 말 5마리 그리고 양떼를 데리고 다닙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다녀. 뭐 수레에다가 뭐 싣고 다니고 그게 필요 없어. 솥도 필요 없고 그냥 육포 만들어 먹고 그냥 먹을 거 없으면은 말젓 짜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말젓을 주머니에 탁 넣고 그저 계속 가다 보면 거기서 흔들려서 그저 맛있는 것이 되면 그저 먹고 그러고 하는 건데 개포공국이 그 연합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싹쓸이 당합니다. 완전히 보급로가 차단돼서 먹지 않고 어떻게 싸우나. 제 아무리 강한 군대도 먹지 않으면 못 싸웁니다. 내가 웬 먹는 타령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대한민국이 흉흉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흉흉해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칼부림을 하고 그래서 흉흉합니다. 밥과 시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흉흉하게 됩니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밥이 해결이 안 돼서 망하고 도시에다가 탱크 장갑차를 아무리 세워놔봐야 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의 불평등을 줄이지 않으면 그 사회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여기는 고통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는 고통이 없다는 것은 여기는 밥도 해결되고 휴식도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밥과의 시식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밥과의 시식이 인권이요. 밥과 시식이 정의고 밥과 휴식이 민주주의.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밥과 휴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뭐냐? 밥과 휴식이에요. 밥과 휴식이 보장돼야만 되는 거예요. 밥과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동요하게 되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것은 러시아의 굶주린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레닌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에 불과하고.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죠. 부처님은 해탈 열반과 깨달음만 잊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해탈과 열반과 깨달음도 밥과 휴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걱정들이 밥과 휴식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밥과 휴식이 보장이 안 되는데 아니 나도 내 밥과 내 휴식을 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내 자식이 누린다? 공허한 이야기.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배고픔의 고통이에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은 배고픔이라.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미국의 케네디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 전에 너는 국가에 무엇을 했느냐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뒤집으면 그렇습니다. 국가가 도대체 밥과 휴식을 해결해 줬나? 밥과 휴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에게 밥과 휴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밥과 휴식을 해결해주는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는 거지. 부처님께서 지금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한 그릇의 밥과 휴식이라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그릇 밥과 휴식입니다.
세계가 평화롭지 못한 것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제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제 휴식만 생각하면서 남의 배고픔은, 남의 휴식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곡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굶주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인가 인도에서 수천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해에 인도에서 썩어서 보관을 오래 해서 썩어서 버린 옥수수가 수십만 톤이라고 하는 기사를 내가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수십만 톤의 옥수수가 썩어서 그 버리는데도, 그 버리면서도 가난한 불가촉 천민들한테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왜? 불가촉 천민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전세 세계로 고통받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원희룡이가 뭔 돈으로 하느냐고 그랬지. 내가 원희룡이 너한테 물어볼게. 그러면은 너는 뭔 돈으로 저 부실한 새마을 금고한테 돈을 주느냐? 뭔 돈으로 부실한 증권사에 돈을 주느냐? 그거 다 새마을금고와 증권사들이 과욕을 부려서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가 다 부실된 거잖아. 그 돈을 왜 국가에서 그것을 채워주느냐 말이야. 새마을금고 다 망하게 놔두면 돼. 전세사기로 고통받은 사람들 2조면 해결될 거야. 100몇십조를 금융권에 밀어주면서 왜? 저 가난한, 저 힘없는 젊은이들에게는 한 푼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 증권사고 새마을금고고 국가고 망하게 놔두란 말이야.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돈이 아까우면, 그것이 세금이라서 안 되면 거기도 세금 쓰지 마라. 다른 너 같은 사람이 장관이라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밥과 시식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내려오지 않으면 끌어내야 하고. 왜?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과 휴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라고 너희들에게 장관 자리 주고 대통령 자리 주는 거야. 내가 왕이고 내가 판사 아니야.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부처님께서 박과 희식을 해결하지만은 못하는 왕은 폭군이라고 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삽배사타 발랑바타 빠찌가 난장 아란타난타 띠드라 가반다미사 띠아 달랐다 수키타 이놀라 부타 사사네 아로카 수키타 우타사 사페야테 사파부타는 왜나 사파단만 사파 상가는 왜나 사다수띠 바완띠 부타의 실로로 그대에게 축복했기를 담마의 실로로 그대의 가족에게 축복이 있기를 상가의 실로로 그대와 함께하고니 내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사두 아랑삼마사무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 땅아비와님 부토메다 또 부처님 사카토 바가와타 담모 탐망 남았어 담모메다 또 탐망 수바디 반노 바가토 사와카 상고 상강 상고메다 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